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여러분의 운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운을 부르는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운을 부르는 습관. 돈과 행운, 사람을 끌어당기는 8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8가지 비밀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작가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게이 핸드릭스와 캐럴 클라인이라는 분이 두 분이 공저해서 쓰신 책이고요. 게이 핸드릭스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상담 심리학 박사이시고 대학교에서 20년간 심리학 교수를 역임을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정신심리 분야의 전문가이시고요. 45년 동안 활동하시고 그런 상담 사례와 자신의 경험들을 담은 책을 아주 여러 권을 쓰신 작가님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캐런 클라인이라는 분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시리즈 아시죠? 그 시리즈를 공저해서 쓰신 작가님이시고요. 이분도 25년간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프리랜서 에디터로 활동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두 분 다 정말 많은 책을 쓰신 작가님이라서 그런지 이 책은 정말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딱 읽었을 때 막 좋은 에너지가 막 샘솟는, 아, 나도 해봐야지, 아,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하는 의욕이 생기는 그러한 글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거를 싫어하시고 또 어떤 자기계발서를 너무 딱딱하고 그런 글들을, 그런 책을 싫어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시니까요. 그런 방법들을 한번 해보시면, 실천해 보시면 정말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란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은 2부로 나눠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1부에서는 운이 좋다고 믿어야 운이 좋아진다. 타고난 운을 바꾸는 4가지 비밀을 알려주세요. 운이 좋다고 믿어야 운이 좋아진다. 그래서 4가지가 뭐냐면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라. 두 번째는 행운을 가로막는 장벽을 찾아서 무너뜨려라. 세 번째는 수치심. 수치심을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바꿔라. 네 번째는 행운이 좋아할 만한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2부에서는 습관만 바꿔도 운이 좋아진다. 매일 운이 좋아지는 4가지 비밀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용기를 내라. 두 번째, 행운의 그룹을 찾아라. 세 번째, 행운이 찾아오는 시간과 장소에 미리 가 있어라. 네 번째, 오늘 내게 온 작은 행운에 감사하다고 말하라. 이렇게 8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요. 꼭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누구누구는, 나 즐거운 책방은 지금부터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그렇게 나 스스로가 다짐을 하는 그러한 글을 쓰라는 거예요. 종이와 필기구를 준비하시고요.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을 먼저 쓰시고요. 왼손 잡이면 왼손을 먼저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 누구누구는 내 이름을 넣고 지금부터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라고 나 자신에게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으로 쓰고 왼손으로 쓰고 또 오른손으로 한 번 더 쓰고 왼손으로 한 번 더 쓰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른손으로는 내가 쉽게 쓰잖아요. 술술술술 써요. 그런데 왼손으로 쓸 때는 내가 왼손을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글씨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집중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소리내서 쓰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렇게 글을 쓰라는 거죠. 그러한 일이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일이 되고 내 잠재의식에 그런 나의 다짐을 새겨 넣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손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할 때 잠재의식의 각인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손으로 한 번, 왼손으로 한 번, 오른손으로 한 번, 왼손으로 한 번, 그렇게 2번을 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휴식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정성 들여서 집중해서 썼어요. 그거를 내 마음 안으로 스며드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을 내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스며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그런 길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강줄기의 그런 흐름을, 물의 흐름을 내 삶으로 비유했을 때, 삶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잖아요. 나만의 강줄기, 그 물줄기를 만들어 가요. 그 물줄기를 만들어 가는데,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하면 굳이 이런 책을 안 읽겠죠. 근데 무언가 힘들고 지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두려움, 그런 안 좋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생활 패턴에 있어서도 어떤 드라마를 볼 때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떤 부정적인 그리고 투덜거리는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그런 생각들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강줄기가 그런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위축되고 자존감이 약해지고 한 사람들한테는 또 강줄기가 이렇게 넓은 시야에서 내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그러한 강줄기의 그런 형태로 생기겠죠. 그러한 강줄기에다가 나는 긍정적이고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벽을 세우는 거잖아요. 내가 흘러가는 강줄기에 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흐르는 그런 물줄기가 막 흘러가다가 그런 벽에 쿵 하고 부닥치겠죠. 그러면서 충돌이 생기겠죠. 철썩하면서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진다고 다짐을 하고 난 지금부터 운이 좋아지는 사람으로 살겠어. 그런 삶으로 살겠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다짐을 한다면 그게 다짐을 한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의식되도록 나오도록 생각되고 행동으로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서툴잖아요. 그래서 내적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분 좋게 살아라라는 그 책, 오래된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떤 지금부터 감사한 일로 감사하며 살겠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어. 라고 다짐을 해요. 그때 힘든 일이 오고 어떤 누군가가 나를 험담을 하고 나한테 화를 내는 기분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무조건 나오나요? 말은 할 수 있어도 내 마음에서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 라는 속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어떤 친구가 나한테 화를 내더라도 화나는 일을 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서 기분이 나쁘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람이 어떤 오해가 있었을 거야 라면서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내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거기서 오는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로 다짐을 하고, 그리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각인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이미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진실이다. 바로 지금의 인생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든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삶이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당신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모두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은 당신이 가진 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된 몰두라는 힘 때문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잠재되어 있던 몰두의 힘을 발휘했기에 지금의 삶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 이미 자신에게 있는 놀라운 힘을 인정하자. 한 가지 방식으로 인생을 개혁할 수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했다면 그것을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누군가에도, 내가 가까운 지인, 가족한테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어 라고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소리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이렇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어. 난 이제부터 운이 좋아질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스스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에 자유의지로 하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라고 해요. 나는 앞으로 계속 내 삶에 많은 행운을 만들어낼 것을 진심으로 다짐한다.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항상 되뇌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인되게끔, 잠재의식에 각인돼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죠. 나는 앞으로 내 삶에 많은 행운을 만들어낼 것을 진심으로 다짐한다. 그렇게 난 이제부터 운이 좋아질 거야. 그렇게 반복해서 다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행운이 좋아할 만한 목표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목표가 뭐냐고, 내가 원하는 목표, 정말 좋은 운이 되고 정말 행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목표를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좀 두리뭉실 많은 돈을 갖고 싶어요. 나에게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돈과 시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라는 거죠. 만일 내게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생긴다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을 따르는 목표의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요건이 그러한 내가 원하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했을 때 얻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걸로 인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세하게 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 행운을 끌어당기는 마음의 명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 단계별로 나갈 때마다 심호흡을 3번씩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좋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때도 그렇고, 그런 다짐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부닥쳤을 때,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벽에 내가 그 전에 습관적으로 했던 불평들, 불만들, 두려움, 뭐, 걱정,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도 심호흡을 3번씩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3번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충분히 그 호흡만으로도 생각의 정리를 할 수 있고 진정을 시킬 수 있고 내가 좋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명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음에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그 첫 번째 목표 있죠. 그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고 나면 편안한 상태가 되잖아요. 내 마음에가 편안하고 조용한 평온한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잔잔한 호숫가에 그런 돌멩이를 툭 던지면 퐁당하면서 이렇게 그 울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마음, 평온한 마음 안에 그 목표를 톡 던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목표가 잔잔한 호수에 쫙 퍼져서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그 목표를 던지고 그것을 상상하고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설레임인지,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지,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두근거리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지, 그러한 느낌을, 그 느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생활할 때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훨씬 더 내 삶이 활력이 생기고 기분 좋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더 생기고 그렇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요건, 목표를 이루게 한 3번째 요건은 뭐냐면요.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돈을 원해요. 많은 돈을 원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만을 위한, 내가 뭘 갖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그거를 막 흥청망청 쓰고 그런 나만을 위한 이익으로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은 큰 행운을 끌어당기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나와 타인, 그리고 뭐 어떤 사회, 환경, 어떤 다른 무언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타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일이든 어떤 내가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겨요. 그 실행에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나 혼자만을 득이 되고 누군가의 피해가 생긴다면 그거는 큰 행운을 끌어당기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의도가 나와 회사와 소비자와 다 좋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도와 그런 내용이 담고 있어야 그것이 크게 성공할 수 있고 그러한 목표들이, 그러한 나의 그런 실천들이 큰 행운을 끌어당기는, 결과적으로 큰 행운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첼리 캠벨이라는 강연가가 이런 글을 쓰셨어요. 자신의 경험을 담은 글인데요.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타인을 도우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돕는 것과 같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 나는 행복해진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빛나게 해줄 때 나의 하루가 빛난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나를 가로막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내 안에 존재하는 한계의 댐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긴다. 내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돈과 행운이 내게 다시 흘러 들어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하고 하면 그 나눔 자체 그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면서도 그 나눔을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한 선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터뷰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더 받은 것이 더 많고 더 행복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회사 집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적인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생활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 생활에 아주 작은 변화를 자꾸자꾸 주려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다니는 길이 있어요. 슈퍼 갈 때는 이 길로만 가요. 그런데 이 길로 말고 다른 길로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차를 끄고 운전을 하고 어딘가를 행선지를 정해서 거기를 가요. 그러면은 내비에서 알려주는 길을만 따라서 갈 때도 있지만, 어디를 거쳐서 그 근처에 뭐가 좋대더라, 거기도 한번 들려볼까? 그리고 어디 가고 싶었는데 그 근처로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 들려보라는 거예요. 어떤 제약을 만들지 말고 내가 어딘가 무언가를 이쪽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쪽 길로 가라는 거예요. 뭐 출근할 때든 퇴근할 때든 아니면 나만의 시간이 있을 때 산책 삼아서 걸어가도 되고 차를 끌고 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늘상 다니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도 가보고, 내가 늘상 하는 그런 루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옆길로 새는 그러한 행동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했는데, 남의 눈치 보냐고 못했는데 저건 한번 해보면 어떨까 궁금했는데 못했어요. 눈치 보느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느라 못했어요. 경험해보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었는데. 그럼 그런 것도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뭐 문제가 되지 않은 나쁜 일은 아니라면 경험해보고 실천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러한 일이 되고, 또 시야도 넓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내가 늘상 다니는 길만 가면 맨날 보던 것만 보게 되고, 그 보던 게 변화가 생겨도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럴 때 있어요. 나 맨날 이쪽 길로 다녔는데 왜 저게 언제 생겼지? 그럴 때 있거든요. 늘상 아는 길이고 늘상 아는 장소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안 본다는 거죠. 관심 기울여서 안 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있겠지. 당연하게 그곳에 이 길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 고정관념의 그런 틀에 박혀서 옆에서 막 이렇게 상가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누군가가 와도 그것을 바로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변화를 주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하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내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삶의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한 일이 행운의 기회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게 뭐냐면 삶의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일도 되거든요. 그래서 활력을 올려주는 그러한 일도 돼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아주 쉽잖아요. 아주 뭐 크게 무언가를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작은 변화를 내 생활에서 만들어 가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이 좋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습관들 중에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네, 이거에 빠지면 안 되죠. 오늘 내게 온 작은 행운에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것이 곧 행운을 끌어당기는, 운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행운을 끌어당겨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존 본능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다. 부정성 평양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휘둘리는 자신을 알아채고 재빨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운이 좋았다는 기분으로 의도적으로 초점을 바꾸는 기술을 익히면 운은 정말로 변한다. 운이 좋다는 느낌은 운이 좋은 상태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한 느낌을 항상 마음에 갖고 생활하다 보면 정말 좋은 운들이, 감사한 일들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팡팡 터지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부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한번 다짐을 해보세요. 그러한 아주 작은 실천들이 정말 운이 좋게 만들어지고 좋은 일들, 기분 좋아지는 일들, 감사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그러한 일상을 맞이하게 되리라 생각돼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